나다니지도 못했으니 일단 예 집안에서만 왔다 갔다 거실에 왔다 그것밖에 못했거든요. 걸으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빼가 좀 딱딱딱 소리가 나고. 밤새도 잠도 못 자고 말도 못 했지요. 걸을 때마다 욱신거려 걷기조차 힘이 듭니다. 원인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삶까지 망가뜨릴 수 있어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한데요. 무릎 관절 나이를 되돌려주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법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박필재 부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10여 년) 전부터 양쪽 무릎이 아팠다는 김영숙 씨. 처음엔 크게 불편을 느끼지 못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도 불편함도 커졌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뭐 크게 그런 거 없는데 막 저거 그동안에는 내가 운전을 한 3, 40년 했어요. 했는데 막 크게 불편한 거 몰랐는데 운전을 안 하고 이제 걸어 다녀야 되니까 요새 지금 많이 불편해. 그래서 이제 병원도 내가 큰 불편함이 없다 보니 적극적으로 치료할 생각을 못했는데요. 지금은 절뚝이며 걸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큰 치료 안 받았습니다. 나. 뭐 아프면 테이프 그거 갖다가 이제 붙이는 게고 막 그 외에는 막 특별한 약 먹고 막 그런 한 번씩 한 약도 내가 지어 먹어봤는데 아무 그거 없고 막 해서 특별한 치료를 내가 안 받았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있는 김영숙 씨. 그래서 꿈 잘 꿨댔어요. 네, 꿈 잘 꾸셨어요. 이제 노란 게 어머니 뼈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변운동 뼈를 대신해서 코발트 합금 들어가고요. 중간에 강한 플라스틱이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게 돼요. 이게 지금 어머니 무릎 사진이거든요. 요 밖에 잡아주는 인대까지 늘어나가지고 아마 딱 누르면은 뭐가 살짝 밀리는 듯한 뭐 이렇게 스프링 밟는 듯한 느낌이 들 낀데 지금 이게 지금 실제로 이제 어머니 사진이고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거든요. 그럼 요래 보면 정상인데 요거 보다가 이제 우리 어머니 거를 딱 보게 되면은 갖다 붙었죠, 그죠? 실제로는 이 사이에 연골이 없으니까 뼈끼리 갖다 붙는 거예요. 왼쪽은 갖다 붙긴 했지만은 다리가 그래도 반듯한 편이고 오른쪽은 좀 많이 휘었죠. 그러면서 바깥쪽이 좀 많이 도드라지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왼쪽은 연골만 나간 상태고 오른쪽은 연골도 나갔지만 오래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관절염 때문에 인대도 같이 벌어지면서 불안정증이 생겨지는 상태거든요. 인공관절은 지금 모형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노란 게 이제 환자분들 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변형된 뼈를 대신해서 이제 합금하고 중간에 강한 플라스틱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분리해서 보게 되면 뼈를 자르는 모양대로 인공관절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따라서 인공관절 중 하는 수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정확한 각도로 정확한 위치를 깎는 게 제일 중요한데 보통은 이제 1도 오차를 보는데 안쪽 바깥쪽 1도 이상 오차가 날 확률이 사람이 손을 했을 때는 한 30-40% 정도, 그 다음에 로봇가 했을 경우에는 컴퓨터가 하는 거니까 0.5% 정도, 그 정도라 오차가 많이 납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한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해놓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오래 쓰는 데는 로봇가 조금 더 유리할 거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매일 아침 8시 20분 본격적인 진료를 앞두고 전체 의료진이 모여 컨퍼런스 시간을 갖습니다. 각자 진료로 바쁜 의료진들이지만 매일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조언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죠. 필름 컨퍼런스를 매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늘 하는 거지만 골절이라도 이런 건 흔하지 않은데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진료를 본 사람도 있고 그다음 진료를 막 시작한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그러면은 이제 저거는 내가 해보니까 이런 게 한 번씩 실수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조심해라. 이런 식의 지도를 할 때도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영숙 씨는 로봇을 이용해 인공관절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수술 로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관절 모양과 손상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 뼈를 자를지, 어떤 크기의 인공관절을 넣을지 등을 결정하게 되죠. 뼈를 어떻게 깎겠다라고 정하는 게 실제로는 이 수술 전에 검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뼈를 깎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게 가만히 있는 구조물이 아니라 움직이는 구조물이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에 쪽에 있는 뼈의 축, 아래쪽에 있는 뼈의 축을 잡아서 그 축대로 자르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의 진행은 여기서 검수가 된 게 실제로 또 환자 몸에 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GPS 가지고 자기 위치를 확인하듯이 또 환자 몸에 가서 어디가 어디고 이렇게 여러 개를 찍습니다. 실제로 검수 때 찍은 부위랑 그 부위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컴퓨터가 자연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 찍어도 컴퓨터가 그걸 보정을 하든지 너무 잘못 찍었을 경우에는 중단을 시키고 다시 찍도록 해서 실제로 그 각도의 실수라든가 회전의 실수를 줄이는 절차를 컴퓨터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술을 위해 고정장치에 환자 다리를 고정하고 수술 중 환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까지 부착해 안전하게 수술할 준비를 합니다. 앞서 시뮬레이션한 가상의 뼈와 실제 다리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뼈를 잘라주죠. 이것이 김영숙 씨 다리에 들어갈 인공관절입니다. 뼈 시멘트를 이용해 인공관절을 넣어줄 차례. 기존의 수술은 의사의 숙련도와 컨디션에 따라 수술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로봇을 이용할 경우 환자에 꼭 맞춰 수술 계획을 세우고 알맞은 인공관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정밀하게 뼈를 자를 수 있어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어려운 케이스들은 여러 번 한번 맞춰보고 안 맞으면은 또 변경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한 번만에 탁 끝나서 기분 좋게 아마 잘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3주쯤 뒤에 또 반대쪽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수술한 쪽 잘 걸어서 반대쪽도 수술도 잘 해서 훌륭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등산을 하다가 무릎을 다쳤다는 박태자 씨. 주사와 약물 치료를 받으면 통증이 사라져 큰일이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좀 오래전부터 좀 아픈데 조금씩 아프다가 지금 이번에 한 달 전부터 좀 심하게 아팠어요. 가장 아팠을 때는 많이 아팠었어요. 완전 걸으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뼈가 좀 딱딱딱 소리가 나고 그렇게 부딪히는 것처럼 그래 소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너무 아팠어요. 병원에 가니까 MRI 찍고 이러니까 그렇더라고요. 흔히 오짜다리라 불리는 내반슬이 진행돼 있었고요. 왼쪽 무릎에는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돼 있어 지난 12월 내시경 봉합술을 받았습니다. 내시경으로 확인해보니 안쪽 넙다리와 연골 손상이 심해 또다시 수술을 앞두고 있죠. 뼈가 교선된 연골이 교선된 부분이. 물론 줄기세포를 하면은 회복이 되긴 되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다음 줄기세포가 다 들어가서 재생을 잘했다 해도 마찬가지. 다리가 휘어 있는 다리는 안쪽에 몸무게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정상이 돼도 또 뜯겨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바깥쪽으로 몸무게를 넘겨주는 수술이죠. 다리를 틀어서 바깥쪽이 괜찮으니까 바깥쪽을 쓰고 안쪽은 좀 이상하지만 안 쓰도록 해서 오래 쓰도록 하는 거죠. 조금씩 아프긴 했지만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시다가 내원 한 달 전에 갑자기 이렇게 무릎이 뚝 하더니 쩔뚝거리시면서 갑자기 이렇게 무릎을 못 쓰시게 됐거든요. 내측 반월상 연골의 후각구 파열이라고 하는데 연골이 일반적으로 살짝 찢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 밧줄이 확 끊어지듯이 이렇게 탁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파열해서 오신 분인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연골의 기능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100% 끊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실제로 산술 쪽 얘기하면 100%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잘 계시다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에 그 부분을 봉합하는 수술을 하셨고요. 봉합하는 수술을 하면서 이제 뼈의 관절 연골을 보니까 실제로 연골이 한 개도 없어서 뼈가 이렇게 노출된 부위도 있고 그런 식으로 심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큰 면적을 이렇게 다시 재기시킬 만한 거는 줄기세포밖에 없기 때문에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그다음 다리 축도 안 맞았기 때문에 교정 절골술, 다리 축을 맞추는 교정 절골술을 같이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또다시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 오늘은 절골술과 줄기세포 이식술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휜 다리를 교정해주는 절골술은 뼈를 자르고 필요한 만큼 벌려야 하는데요. 미리 교정 각도를 확인해 봅니다. 박태자 씨의 경우 약 12도 정도 교정이 필요합니다.
무릎 관절염은 한 번 생기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가 바로 절골술이죠. 무릎뼈를 자른 뒤 수술 전 측정한 교정 각도만큼 천천히 벌려줍니다. 교정 범위가 클수록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죠. 원하는 만큼 벌리고 나면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해 약해진 경고를 튼튼하게 고정해줍니다. 절골술로 휜다리를 교정해주면 무릎 안쪽에 치우쳐 있던 무게중심이 바깥으로 이동해 관절염 진행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연골은 한 번 손상되면 스스로 치유되거나 재생되지 않는데요. 연골 재생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게 줄기세포 이식입니다. 줄기세포가 뼈에 잘 붙을 수 있도록 도와줄 하이알루론과 줄기세포액을 잘 섞어줍니다. 손상된 연골의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낸 뒤 그 구멍을 혼합 약물로 채워주는 거죠. 줄기세포액이 뼈에 생착해 연골 재생을 돕게 됩니다. 내시경상에서 이전에 봉합해놨던 반원상연골은 잘 붙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리를 교정하는 거는 수술할 때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을 걸로 봅니다. 줄기세포를 수술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수술도 잘 해놓고 하긴 해야 되겠지만 환자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는 뼈가 이렇게 튼튼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쌀을 씹는 것도, 벼를 이렇게 수확을 하는 것도 기름져야지 수확이 잘 되듯이 줄기세포가 아무리 자기가 자라는 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안에 있는 뼈가 튼튼하게 그리고 옆에서 영양분을 잘 줘야 잘 자라는 거니까 뼈가 상태가 중요한데 환자분은 나이도 적으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좋을 거로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5년 전 등산을 하다가 넘어졌다는 유정숙 씨. 이후로 무릎 통증이 계속됐는데요. 평지에서 1시간 이상 걸으면 통증이 찾아옵니다. 아픈 지는 조금 됐습니다. 한 2년 정도. 평지보다는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가 많이 아프고 좀 춥다 싶으면 이렇게 요 뒤에서 당기면서 아리고 무릎이 걸을 때 이게 빡빡 소리가 난 것 같고 그래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통증도 있는 상태. 대체 무릎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엑스레이를 촬영해 원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으시죠. 예. 여기가 자꾸 당기고 무릎이 똑똑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고 예.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예, 그럴 때 이렇게 돌릴 때 좀 안 좋아. 어디가 아프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흔들려갖고 흔들려가지고 예, 예. 잠깐만요. 그래도 날카롭게 아프진 않죠. 예. 뜨끔뜨끔 아프거나 이러진 않죠, 그렇죠? 이쪽 볼까요? 자, 이렇게 하시든지 예, 그럴 때 요 다리가 조금 이렇게 힘줄이 당긴다 할까. 당기는 느낌. 예. 힘 빼시고. 자, 이러면 아프죠? 예, 너무 아파가지고. 이 자리가 내려갈 때 아픈 자리랑 비슷하죠? 예. 여기도 그렇고 많이 예. 변형이 있네요. 무릎 앞에 여기가 아픈 거는 내려가자마자 바로 그냥 쿵쿵거리면서 걸을 때마다 계속 탁탁탁 아픈 거죠? 아프고 톡톡 소리가 날 때도 있고. 그렇죠. 예. 서로 이제 아픈 이유가 좀 달라요. 옆에 당기는 거는 이제 무릎 주변이 당기긴 해도 무릎 때문이 아니고 허리에서 내려온 통증으로 봐야 되니까 허리가 이제 좀 오래 걷다 보면 몸무게 때문에 약간 부담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충격이 다리 좀 내려가는 거예요. 방사통이라 하는데 예, 허리에서 내려가는 신경길 따라서 아픈 통증으로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앞에 아픈 거는 이제 슬개골에 연골 자체에 손상이 좀 생긴 건데 이 관절은 그럭저럭 괜찮아요. 그러니까 걸을 때 무릎 자체가 그리 아픈 건 아니신 거예요. 슬개골이 주변이 뭐가 이렇게 뼈 같은 게 볼록볼록 튀어나왔죠. 네. 원래 슬개골은 조약돌처럼 동글동글해요. 그래서 원래 정상 모양은 이 정도까지가 정상 모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거는 무릎에 골국이 생긴 건데 생선관절염이 진행이 되면은 우리가 무릎에 어르신들 보면 울퉁불퉁한 어르신들 있죠? 그런 것처럼 골국이 생기는데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걸어 다니는 거는 이제 골국이 별로 없고 관절이 안 진행되니까 걷는 건 잘 걸어 다니고 일도 하긴 하는데 딱 그 자세만 아픈 거예요. 저 관절을 쓰는 그 자세만. 대부분은 연화증. 연화증이라는 거는 실제로 연골이 뜯겨 나간 게 아니고
뜨끈하기 전에 약간 야들야들해지면서 좀 이렇게 물어지기 때문에 데이면 좀 아픈 것 정도죠. 쉽게 얘기하면 멍들면은 이렇게 실제로 피부가 뜨끈한 건 아니지만 누르면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분은 실제로는 약간은 조금 뜨끈나간 상태라서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이렇게 단차. 그러니까 연골이 뜨끈나간 부분이 있고 안 뜨끈나간 부분이 있으니까 달그락달그락거리는 그런 이게 간격도 좀 있고 높이 차이도 있고 좀 그런 게 있는 상태입니다. 통증을 줄여주는 주사약을 무릎 관절 안에 넣어줍니다. 자, 지금은 괜찮죠? 유정숙 씨처럼 될까요? 초기엔 주사나 체외 충격파 같은 보존적 치료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통증 부위에 충격파를 가해주면 시린 무릎과 같은 통증을 줄이고 관절 주변의 조직 재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체충격파 같은 경우는 총 횟수를 한 5에서 6회 정도를 하게 되면 염증이라든지 우리가 아픈 통증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총 치료 횟수는 기본적으로 5에서 6회는 꼭 시행을 하시는 게 환자의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지는 치료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심한지 모르고 평상 길을 걸을 때는 그렇게 아픈지 몰랐거든요. 할 때 좀 뜨끔뜨끔 아팠는데 주사 맞을 때도 많이 아팠는데 지금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생각 외로. 앞으로는 많이 조심해야죠. 선생님 시킨 대로 하고 어지간하면 치료도 많이 받고 쉬어가면서 일을 하려고요. 인공관절 수술 후 입원해 있는 환자를 찾은 박필재 보원장. 걷는 건 좀 어떻고요? 잘 걷습니다. 잘 걸어요. 옆으로 다리 앉아 보실까요, 어머니? 그래볼까 예. 봅시다. 잠깐 이쪽이 옛날에 전에 한쪽이죠, 그죠? 네. 예, 좀 잘 나오고. 무릎 펴보시고요, 어머니. 어머니 지금 며칠 됐죠? 13일째입니다. 13일째. 한번 걸어보시고요, 어머니. 그래볼까 예. 예. 어머니 뛰지 말고. 잘 걷네, 그죠? 예. 이쪽 와보세요, 예. 저는 예,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거는 일단 안 아프니까 좋고 예. 뭐 밤에 또 뭐 통증이 있다든가 이런 게 없으니 좋고 예. 그냥 뭐 잘했다 싶어요. 퇴행성 관절염 4기로 무릎 연골이 심하게 닳아 있었는데요. 지난 11월에는 오른쪽, 12월에는 왼쪽 무릎에 차례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재활에 열심인데요. 기계를 이용해 무릎 관절 운동 범위를 늘려줍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자, 120도입니다. 네, 120도 잘 하시네요. 이제 120도까지 기계로 하시면 다 하시는 건데 오늘 이제 120도 다 하셨네. 통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에 효과가 있는 간섭화 치료도 진행됐고요. 영하 78도의 차가운 공기로 피부 온도를 낮춰 근육과 관절의 통증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높여주는 냉공기 치료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재활 치료가 필요하죠. 통증이 사라지자 걷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는데요. 무릎이 아파 미뤄왔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집에서 예, 이래 뭐 함부로 일을 한다든지 몸을 함부로 그래 일을 막 해서는 안 되고 예. 이제 서서히 이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 다 많이 들었거든 제가 예. 그 제가 관리 철저히 할 겁니다. 우리 딸인데 외국도 가고 싶고 예. 다리가 아파서 못 갔습니다. 비행기를 오래 못 탔어. 딸인데 외국도 가고 싶고 예. 조카인데 덴마크도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오래도록 무릎 통증에 시달렸던 김시규 씨. 양쪽 무릎 관절을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5년이 지난 지금 무릎에 힘을 줘야 할 수 있는 밭일도 척척 해낼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아유 좋고 말고지 안 아프니까 첫째 사람이 안 아프면 좋지. 아플 때는 뭐 참말 귀도 안 차지요 뭐 일날 일어나도 안 아프기 좋고 어딜 가도 그렇고 전에는 가다가 쉬고 못 다니고 이래 했거든요.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좋지요 뭐 다 좋지.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퇴행성 관절염의 마지막 단계인 4기였습니다.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해야 했죠. 정기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사용하는데 불편은 없는지, 이상은 없는지 살피는 겁니다. 가끔씩은 허리 조금씩은 나아지죠, 그죠?
소리는 별로 안 납니까? 이리 흔들어 보거든. 흔들어 이렇게. 보면. 이리 흔들면 소리나서 약간 걷는데 뭐. 계단 오르내리는 건 좀 어때요, 어머니? 계단 괜찮아요. 보통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내가 네. 혹시나 헛디딜까 싶어가지고 옆번 항상 잡고 잡고 다니지. 내려오고 세부치도 있고 중간에 플라스틱도 있고 실제로는 이제 닳기 시작하면 보통은 플라스틱이 아무래도 약하니까 먼저 닳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플라스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닳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계란도 보면 껍질은 단단한데 속 알맹이는 야들야들하듯이 얘도 그렇기 때문에 껍데기가 단단해요. 그래서 껍데기가 한번 딱 손상을 받으면은 몇 개월 만에 다 깎여 나가거든. 쉽게 얘기하면은 10년을 써서 고장이 났다. 그럼 9년까지는 정상 엑스레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년 뒤에 살짝 이제 껍데기가 벗겨지면은 1년 만에 다 갈려 나가거든요. 그래서 6개월에 1년마다 괜찮아도 병원에 오시라는 이유가, 체크하라는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이에요. 인공관절 후 정기적인 진료도 중요하고요. 수영, 실내 자전거, 조깅 같은 운동으로 무릎 건강을 지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볼 때마다 병가 좋대요. 얼마 전에는 내가 다리 조금 아파 왔었는데 내가 일이 좀 무리해가지고 농사짓는 일 봤지 좀 무리해가지고 나도 걱정을 하고 왔더만은 그래 뭐 약 주는 거 뭐 한 이틀 먹고 내 안 아프더라고요. 잘못되는 싶어 걱정을 했는데 주의를 많이 해야지. 주의도 하고 집에 작은 것도 이제 한 번씩 타고 어디 걸어 다니는 건 내가 많이는 안 걸어 다니고 1시간 정도 이것만 걷고 또 웃는 것도 막 뭐 하려해도 내 마음에 이제 나도 들고 하니까 무리하게 못하고 조금씩 이제 하고 그래 합니다. 그래 하고 항상 다리는 주의를 많이 하지. 내가 엎어질까 싶어가. 우리 남하는 사람들은 잠깐만 뭐 피부가 미끄러지고 하잖아요. 뭐 그저도 친구 한 사람 발목을 해가지고 넘어져 그랬더라고요. 항상 조심합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도 나이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방치하기보단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죠. 무릎 건강을 지켜 활기찬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저희 경우에는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는 아직 뭐 아파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아직 더 좋아집니다. 기다려보세요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이제는 한 개도 안 아픕니다. 다 난 것 같아요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시 아파질 거니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릎은 몸무게가 자꾸 들어가면서 힘을 주는 관절이기 때문에 호전과 악화를 반복을 하시게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수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완치의 개념보다는 내 무릎을 나이 먹지 않도록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치료에 임하셔야 돼요. 적절한 치료를 받고 적절히 조심하는 것, 이것이 무릎을 건강하게 오래 쓰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